이것이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오늘 뉴스 뭡니까? 네, 외부인 출입 금지. 길 막은 강남 부촌 아파트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이게 지금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 철제문을 달았어. 네. 그래가지고 주민이 공원을 가려면 삥 둘러간다면서요. 네, 평상시에 이 개포 근린공원을 애용하시던 주민들이요. 지금은 아파트 사이길로 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포 근린공원 인근에요. 아파트 단지가 3군데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3군데인데요. 네. 지금 이 개포 근린공원이요. 축구장 1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출입로 8개 중에 5개는 아파트 단지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처음 지어진 2019년에는요. 이 공원으로 연결된 아파트 사이길로 누구나 공원을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잇는 모든 출입로가 1m 높이의 출입문과 그 철문과 보안 장치로 막혀 있습니다. 네, 1m 높이. 네, 1m 높이요. 폭이에요, 높이에요? 높이입니다. 예. 1m면은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m로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2m 이상이면요. 이게 위반으로 해서 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2m 이하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철문에는요. 이 철문을 넘어갈 경우에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달려 있어요. 아, 1m 낮은 1m지만 넘어가면 네. 또 처벌받는다? 네. 그리고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가 촬영 중입니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무섭죠. 이런 예. 얘기 들으면. 이 경고 문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측에서 세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걸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거 좀 이따도 알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다 막아놓고 철문으로 해놓으면 동네 주민 불편이 클 것 같은데 그 철문은 왜 만든 겁니까? 지금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이 익명의 아파트 주민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후에 막힌 걸로 안다. 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뉴스를 보다가요. 찾아보다가 해당 아파트의 과거 커뮤니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많이 이용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미 입주 전부터 철문을 달아야 된다라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왜 철문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댓글에? 네. 딸이 있는 가정에서 아파트가 등산로, 산책로에 완전 개방돼 있으면 학교, 학원, 새벽 독서실에서 늦게 귀가할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무척 염려가 됩니다. 철문을 꼭 사이사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 아파트로 들어오는 통로가 공원에서 뻥 뚫린 구조입니다. 산책하는 분들이나 등산객이 너무 많이 진입해서 쓰레기나 밤늦게 소란 등이 많이 발생될 걸로 우려됩니다. 또 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등의 댓글이 이미 입주 전부터 달려 있더라고요. 금산댁이 입주 전에 있었던 커뮤니티를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냈습니다. 날밤 샜습니까? 이거 찾느라고? 날밤까지는 안 샜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찾아냈는데 이에 관리자가요. 강남구청에 인허가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답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문을 만들려면. 그러면 인허가를 받고 철문을 아파트 준공 이후에
아파트 인허가를 바꾸서 철문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달린 그 철문은요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지금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철문에 그런데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 한 곳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3곳인데 한 곳은 시정 명령을 받았고요. 지금 이거를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조합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강남구청이. 제가 그래서 이 고발이나 시정 명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강남구청의 그 관계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뭐래요, 그랬더니? 이 관계자분이 법의 틈새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철문의 높이가 1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으로 그 높이가 2m 이상이면은 불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대요. 예. 그런데 2m 미만이면 벌금을 이렇게 그거에 관련한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야,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분명히 저 철문을 달면 안 되는 건데 네. 2m 이상이면 구청에서 철거 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벌금 할 수 있는데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네. 2m 이하면 또 못 건드린다? 네. 그런 법의 근거는 또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것도? 예, 그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은 모두 다 1m 남짓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거를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무단 설치라는 근거로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네, 100만 원 내면 끝입니다. 그 냈어요, 그래서 벌금을? 냈겠죠. 두 군데는 고발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법의 틈새다,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를 한 겁니다. 부조리한 측면이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해보려 해도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벌금을 내면 벌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네. 벌금 100만 원 정도. 네. 참.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강남구청에서 어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다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네, 서울시에서 어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고치거나 또는 공공보행로에 그러니까 지상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거를 설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서울시에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서울시 같습니다. 본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여기뿐만 아니고 또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지금 반포 한강공원 이 연결돼 있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길도 네. 지금 철문이 설치돼 있다고 해요. 아파트 주민만 왔다 갔다 하지. 네. 딴 동네 사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네,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도요.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설계를 할 땐요, 그 일반 시민들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겠죠. 네. 용적률 특혜를 받는다고 네. 하면. 혜택을 받아놓고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는 사생활을 문제로 이렇게 철문을 만드는 겁니다. 공공보행 네. 통로. 그러니까 딴 네. 주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네. 그렇게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아파트 다 짓고 나서는 네. 입을 닦는다. 그렇죠. 특혜는 다 받고 나서.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얌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공보행 통로 허용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런 문제 해결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까? 예, 전화 인터뷰를 섭외해놨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예,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님이십니다. 김지엽 교수님. 네. 자, 연결됐답니다. 자, 김지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개포 근린공원 일대의 이 논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수원에도 있고 전국에서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이 공공보행 통로 이걸 막아서 지금 논란인 건데 청취자분들에게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공공보행 통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마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 사유지니까. 예, 근데 이제 공공보행 통로라는 거는 그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유지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그 땅을 통행을 위해서 열어주는 거고요. 네. 그 법적인 근거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계획되고 이제 설계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설계 수단입니다. 네. 근데 그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려는 아파트가 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 그 주민들만 울타리 치고 사는 것 같은데 네. 왜 네, 공공 그러니까 보행 이제, 통로가 필요한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모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다 담으로 싸게 된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도시 공간이 굉장히 단절되고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우리 보통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시의 그 길들이 다 닫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 이 정도는 영향이 없지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그런 게 생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더구나 이제 방금 사례처럼 뭐 저기 네. 공원이 있다거나, 그러네. 초등학교 학교가 있다거나, 이제 그 길을 이제 많은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길이 필요하다면 이제 굳이 도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네. 공공보행 통로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사유진에 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개공지랑 똑같습니다. 공개공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에. 네. 그런데 교수님, 그 공공보행 통로를 단지 내에 만든다고 하면요, 이 건설사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나요? 아니 그게 이제 건설사가 이득을 얻는다기보다는 네. 보통 아파트 단지들은 뭐 재건축 네.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의 어떤 그 주체는 조합이잖아요. 조합. 네.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보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공공보행 통로 같은 거를 당연히 민간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지만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보행 통로 확보하면 보통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10% 정도로 주게 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땅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더 주는 거니까 층수를 높이는 거죠? 예, 층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더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재산상의 많은 이득을 얻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그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익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리가 서울시인데 네. 이 나라인데 니네 건설사한테 이런 특혜를 주겠다. 재산적인 특혜를 딴 단지하고는 다르게 줄 테니 대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공도로를 만들어라 반드시. 요렇게 하고 지었는데 나중에 분양되고 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허점 중에 하나는 그걸 인허가 과정에서 하게 되잖아요. 인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여기 공공보행 통로를 내세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 공원에 갈 때 편리한 길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런 당신들의 사유지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상해 드릴게요. 이런 개념인데요. 네.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업 주체인 조합은 해산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주민들은 입주민 대표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공공모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집 마당에 왜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느냐 이런 불만이. 그러니까 조합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입주민 대표가 이거 왜 우리 아파트에 딴 사람들이 왜 들어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데 만약에 이게 건축법 위반이라면 건축법에는 이행강제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건축법은 예. 이 지구단위계획 공공보행 통로를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이 아니고 우리 국토의 계획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이행강제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벌금으로만 이제 그 조치 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정 명령을. 근데 이제 우리 또 형법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거를 그 매를 못 들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한 번 그냥 너네 달았어 벌금 매길게. 그러면 이제 그 입주민 입장에서는 벌금 한 번 내고 그냥 끝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없죠.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거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청의 이제 시의 그 네. 행정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현재 법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관련 비슷한 소송들이 좀 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 수단, 법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뭐가 구멍이냐면요.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계속 금산댁. 교수님 그리고 참고로 아까 확인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려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철문 설치된 앞에 그 문구로요. 이 문을 넘어가면 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네. 공공보행 통로라는 것은 당연히 그 법률에 의해서 국토의 개민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적으로 공공에 오픈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사유지지만. 근데 그걸 막고 여기 들어오면 이거는 뭐 사유지 즉 침범이다. 이걸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m 남짓한 데를 그냥 어른이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고문 무시하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넘어간 사람은? 뭐 넘어가도 뭐 왜냐하면 현재 공공보행 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 만약에 입주민이 그 넘어가신 분을 뭐 형법에 의해 가지고 뭐 주거지 침입으로 뭐 그 고소를 한다 해도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거는 그 공공의 그 사유지 내에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지엽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산댁 퀴즈 내야죠? 네, 금산댁 퀴즈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단어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합니다. 이 통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신장로, 2번 공공보행통로. 네. 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수고했어요. 금산댁. 네, 감사합니다. 공공보행 통로가 너도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꽃길이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 띄웁니다. 윤수연 꽃길.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은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네, 보행통로 얘기하다가 윤수현 씨의 꽃길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까 내드렸던 금산대 퀴즈가 이거였죠.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통로의 이름이 뭐냐? 정답은 신장로가 아니고 2번 공공보행통로죠.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8620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막지 맙시다. 또 2105님,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번입니다. 0608님 2번입니다. 금산댁 덕분에 귀에 쏙쏙 알차게 정리가 됩니다.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오늘 최국 씨와 함께 대화나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카드 한 장으로 마음껏 탈 수 있는